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직진TV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티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훈장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너 알게 된 친구여서, 이 친구는 현역 장교여서 제가 실제로 목소리를 담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질문들을 10가지를 했고, 그 질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정훈장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뭐 하는 건가? 정훈병 애들만 봐도 너무나도 일이 편해 보이는데 장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포병 출신이지만 포병 장교를 선택하기 전에도 정훈장교를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정훈장교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정훈병과에서 정식 명칭이 공보정훈병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보정훈병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과는 전공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공에 관련된 사람이 그 전공과 관련된 병과를 지원했을 때 1지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친구도 역사학이어가지고 전공이 괜찮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순위가 됐었고요. 전투병과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전공 그 병과를 전역하고 나서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전공을 군에서 조금 활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정훈병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ROTC 내에서의 정훈장교의 그 인식은 어떠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학사고 그 친구는 ROTC여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오보생 때는 그 동기들이 개꿀병과라고 하면서 그것도 군인이냐라는 식으로 좀 놀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관을 하고 나면 인식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군 동기들이 그 야전에 가서 소대장 보직을 받게 되는데, 이에 반해 공보정훈병과는 중소위부터 기본적으로 대대, 그리고 크면은 사단으로 규모가 가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상급자나 동료들도 자신보다 선배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같은 동기를 찾기에는 거의 희박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포병임에도 혼자 가서 다른 동기가 같은 사단 내에 있지만 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기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훈병과는 아예 C가 없다. 사단과 대대급으로 퍼져서 동기들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대대급이나 연대급 같은 경우에는 공보정훈병과가 담당자가 혼자기 때문에 뭐 나를 가르쳐줄 직속 사수가 부대에 있는 게 아니어서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관 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좀 같은 소대원들끼리, 뭐 같은 소대장 동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의지가 되는데, 그래서 임관하고 난 이후부터는 공보정훈병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안쓰러운 걸로 살짝 변한다고 합니다. 고생한다고 조금 알아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ROTC 내에서 정훈장교를 선택할 시 경쟁률이 어땠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경쟁률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제 경쟁률이 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로 전공자에서 대부분 채워지기 때문에 자기도 초급반 생활을 해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거의 다 전공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중상위권이어가지고 정훈병과를 써볼까 했는데 전공을 이길 자신이 전혀 없어서 저는 포병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정훈병과는 좀 그쪽 전공에 맞는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나.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훈병과를 갈 수 있는 병과가 그 전공이, 그래서 공보정훈병과를 갈 수 있는 전공은 무엇이냐? 주로 정치 외교학과나 법학과, 사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 홍보 계열 쪽, 그리고 사범대 인문 계열 쪽들이 많이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말한 전공들이라면 공보정훈병과를 전부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범대에서도 그 역사학이나 철학과 같은 관련이 없는 전공들은 1순위에서 약간 밀려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역사나 뭐 그런 전공이 맞지 않으면 정훈병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학군장교 기준 군사학 성적과 입영훈련 성적이 좋으면 원하는 병과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전공자들을 이길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로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이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정훈장교로 길지 않지만 일해 보니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더라. 뭐 각각 두세 가지 정도만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때부터 참모로 일하고 계획하고 뭐 결제받고 계획을 실현하고 또 정리하는 과정들을 계속 하면서 또 그 행사가 끝나면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이런 거는 일반 회사와
거의 루틴이 같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놓으면 전역 후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보 정훈 병과에 탐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투병과 동기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연대나 대대급 이상 4단급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군대가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더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 또 정훈 업무를 하면서 주로 맡게 되는 정신전력 교육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자, 나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기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의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사수가 뭐 4단급이나 뭐 여단급 이렇게 좀 건너 알게 되다 보니까 뭐 즉석에서 이렇게 도움을 얻기보다는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보 정훈 업무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놀게 할 수는 없고, 정작장교 2 그리고 작전장교 2의 임무를 같이 병행하면서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대급에서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력이 없는 것도 굉장히 좀 외로움, 어떤 좀 다른 동기들이 소대장으로서 병력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살짝 부러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정훈 병과를 알아보니까 하는 일이 민간인들에게도 뭔가를 선전하는 일도 정훈 장교의 몫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대북 정책을 맡는 보직에 가면 그 일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공보 정훈실에서는 정책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정책들에 대한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거나 북한 관련된 협상 사항들을 홍보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육보는 가야 약간 그런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7번입니다. 정훈병과의 참맛은 최소 4단급 이상, 최소 중위급 이상, 사령부급 이상의 부대 실무자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모든 행정병과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단부터 각 처부가 생기기 때문에 4단같이 처부가 있는 곳에서 일해야 같은 병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업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배움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과 자체에 대한 업무 보장 여건이나 병과 선배를 직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4단급으로 꼭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단을 갔을 때 대대급부터 차례차례로 배워서 올라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처음에 사단으로 가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선배나 동기들을 볼 때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8번 질문은요, 육군 정훈장교의 진급 상한선이 준장이던데 장기 복무와 관련해서 정훈장교의 앞날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한 것 같이 공보 정훈장교의 진급 상한선은 준장으로 병과장 그리고 국방정신전력원장님 이렇게 두 분이 딱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군 출신 중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인원들이 중위로 전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타 병과보다는 장기 선발이나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질문, 실제로 초급반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공보 정훈 병과는 사진 촬영과 편집 기술을 배운다고 하는데 실화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실이래요. 영상 실무라는 수업으로 사진 촬영하고 포토샵 운용에 대해서 2-3일 정도 배운다고 합니다. 난 이걸 진짜 배우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영상 및 프리미어 운용으로 2-3일 또 배운다고 하고요. 두 수업 중에 사진 콘테스트나 영상 촬영회, 영상 상영회 같은 것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투병과 같은 경우에는 초급만 입소했을 땐 총기를 수여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총기 대신 노트북을 수여받는다고 합니다. 수업 대부분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요. 사진 촬영이나 뭐 영상 촬영 같이 뭐 바깥에 일이 필요할 때만 바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와, 수업 여건이 너무 좋은데? 완전 이거는 천국이다. 이거는 전역 후의 삶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전공이다. 역시 난 이거 가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10번째 질문입니다. 정훈병과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깔끔하게 공보 정훈 장교들이 대대나 부대에서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밑받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직진TV에 이렇게 인터뷰로나마 출연한 소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학군 장교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다양한 병과를 갈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매체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병력 관리를 하는 소대장들의 모습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학군단을 생각하거나 장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훈 공보 장교에 대해서, 공보 정훈 장교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또 궁금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기준으로 뭐 많아봤자 2-3명 정도밖에 정훈 병과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나마 직진TV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고요. 이제 댓글창으로 각각 그 정훈 장교에 관련된 얘기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썰들, 뭐 얼마나 편하고 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점은 힘들고 진급은 얼마나 힘들고 아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싹 달아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 교류의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좀 알찼죠? 10개의 질문, 이거 제가 생각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정훈 공보 장교, 공보 정훈 장교 말고도 다른 병과들에 대해서 제게 정보나 뭐 인터뷰를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 번호들도 별로 이렇게 감춰두지 않아요. 제 핸드폰 번호 굉장히 공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